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마취통증학과 조교수 기승희입니다. 저의 이번 강의는 소아용 프로포폴 TCI 모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 모형 가운데 어떤 모형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PKPD 모형이란 무엇인지 PKPD 모형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와 성인의 약동 양력학적 특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 논문을 리뷰해보면서 소아용 프로포폴 TCI 모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많은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가장 나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아용 프로포폴 TCI 모형을 실제로 소아에게 적용해 본 일이 없어서 이번 강의 주제를 받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저처럼 소아용 프로포폴 모형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도 PKPD 모형이란 무엇인지 그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들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성인용 프로포폴 모형 중 하나인 슈니더 모형의 PKPD 파라미터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V1, V2, V3, KE 제로값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시면 슈니더 모형은 프로포폴의 PKPD를 3구획의 효과처 구획을 더한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간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이, 키, 몸무게 같은 것들을 공변량으로 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구획에 효과처 구획을 더한 모형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V1 중심 구획에 V2 효과처 구획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에 KE 제로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효과처 구획을 가정하고 KE 제로값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목표 효과처 농도 조절 주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슈니더 모형 같은 PKPD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PK, 약동학은 약물이 체내로 들어와서 어떻게 흡수, 분포, 대사, 제거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PD, 양력학은 약물이 체내로 들어와서 그 효과가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PKPD 모형을 만들 때는 프로포폴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프로포폴을 단에 정주하거나 지속 정주하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 채취한 혈액으로 프로포폴의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하고 혈액을 채취하면서 프로포폴의 효과를 대변할 수 있는 비스값 같은 것들도 같이 모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 혈중 농도 곡선을 얻을 수 있고 또 시간 효과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종합해서 혈중 농도 효과 곡선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논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APK를 하여 PKPD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모수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약동한 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청소율입니다. 청소율의 정의를 헷갈리지 않게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체내에서 제거되는 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혈액의 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단위가 밀리리터 퍼 미닛이나 리터 퍼 미닛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차 역학을 따르는 약물을 단에 정주하였을 때 시간 농도 곡선을 반로그 척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 -K, K는 1차 제거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프 아래에 있는 식은 약동한 모수들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
약물의 농도는 약물의 양을 분포 용적으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약물을 X만큼의 양으로 투여하고 시간이 0일 때의 약물의 혈중 농도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식으로 약물의 분포 용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외워야 할 식은 제일 아래에 있는 반감기와 관련된 식입니다. 약물의 반감기는 ln1을 k, 아까 말했던 1차 제거 속도 상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1차 제거 속도 상수가 큰 약물일수록 반감기는 짧아지게 됩니다. 약동학 모수 중에서 분포 용적과 청소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1차 역학을 따르는 약물을 단에 정주했을 때 시간 농도 곡선을 반로그 척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1차 역학을 따르는 약물을 등속 지속 정주하였을 때 시간 농도 곡선을 반로그 척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소율이 높아지게 되면 직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것은 1차 제거 속도 상수 값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의 반감기가 더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청소율이 커지면 약물이 한정 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약물의 농도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분포 용적이 증가했을 때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오른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 분포 용적이 증가하니 약물의 초기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분포 용적을 증가시키면 약물이 항정 상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청소율이 증가했을 때와는 다르게 항정 상태에서의 약물의 농도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전에 슈니더 모형에서 보았던 KE0 값이란 무엇일까요? KE0는 보통 파마코바이오 페이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약동학과 양력학을 이어주는 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혈중 약물 농도와 효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왼쪽에 파란 그래프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혈중 농도에 두 개의 효과가 대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력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이력현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KE0 값입니다. 아까 상구액에 효과처 구액이 더해진 모형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효과처 구액을 가정하고 KE0 값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이런 이력현상을 없애서 하나의 효과처 농도에 효과가 하나가 대응되는 이런 빨간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KE0 값은 혈액 효과처 평행 속도 상수라고도 합니다. 효과처 구액의 농도가 한정 상태일 때의 농도의 50%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하프타임 KE0라고 하는데요. 이 값은 0.693을 KE0로 나눈 값이 됩니다. 보통 하프타임 KE0의 4배에서 5배의 시간이 흐르면 슈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였다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의 약동학적 특성이 성인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가지는 생리학적 특성이 바로 약동학적 특성에 반영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네오네이트나 인펀트 같은 경우에는 토탈 바디 워터가 증가되어 있고 분포 용적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약물의 작용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대사나 배설 같은 것들이 느리게 일어나게 됩니다.
소아는 시간에 따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동양력학 특성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아를 대상으로 PK/PD 모형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개인 간 변이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소아는 우리가 네오네이트, 인펀트, 그리고 프리퓨버털 차일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오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펀트는 태어나서 1년 동안 아주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포영적 같은 경우에는 생후 1년 동안 아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청소율도 장기들이 성숙해지면서 생후 6개월에서 생후 1년째가 되면 어른만큼 청소율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세에서 사춘기 이전의 프리퓨버털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어른과 비교했을 때 분포 영적은 2배, 구획간 청소율은 1.5배 정도 증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포폴의 약동학적 특성은 소아와 성인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성인용 모형을 그대로 소아에게 적용해서는 당연히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부터 많은 소아용 프로포폴 TCI 모형이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1987년 갭트가 성인용 프로포폴 모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상업용 프로포폴 모형인 디프리퓨저입니다. 91년도에 마씨가 이 갭트가 개발한 성인용 모형을 소아에게 적용해 봅니다. 당연히 성인용 모형이 소아에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씨가 새로운 소아용 프로포폴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카타리아나 쇼트, 압살론, 슈틀러 등이 새로운 소아용 프로포폴 TCI 모형을 만듭니다. 이 외에도 많은 프로포폴 TCI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소아용 프로포폴 TCI 모형의 PK 파라미터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많은 소아용 모델들이 프로포폴의 약동학을 3구획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중을 공백량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까 보셨던 슈니더 모형과 이 모형 간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보시면 여기서는 KE 제로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아용 프로포폴 PK 모형을 가지고는 목표 효과처 농도 조절 주입을 할 수 없습니다. 목표 혈장 농도 조절 주입밖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모형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때는 그 모형을 개발할 때 어떤 특성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각 모형의 연구 대상자의 나이, 몸무게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패디퓨저 모형은 개발 연구에 대한 논문은 없고 1998년도에 글라스고우에서 개발되어서 스코틀랜드에서 600명 이상의 소아에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 압살롬이 1에서 15세의 소아를 대상으로 패디퓨저의 아큐러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카타리아 모형은 1994년도에 53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소아의 나이는 3에서 11세였고 몸무게는 15에서 61kg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패디퓨저 모형은 1에서 15세, 53kg 이하의 소아에게, 그리고 카타리아 모형은 3에서 11세, 61kg 이하의 소아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좋을까요? 여러 모형의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한 논문이 찾아보니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논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BJA에 발표된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3에서 26개월에 5.2에서 11.4kg의 소아 4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 소아에게 프로포폴을 kg당 2.5mg을 단에 정주한 후 수술을 하는 동안에 시간당 8mg/kg의 속도로 지속 주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맥혈을 채취하여 얻은 약물의 혈장 농도와 모형으로 계산된 약물의 혈장 농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8개의 모형 중 쉐인트 모형과 뮤렛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모형의 퍼포먼스가 업스터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주입 상태, 그러니까 약물을 단회 정주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지속 정주 중이었느냐, 약물을 중단한 상태였느냐에 따라 모형의 퍼포먼스가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형에서 초기 분포 영적을 오버에스티메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TCR 모형을 적용했을 때 실제 필요량보다 주입되는 단회 용량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쇼트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2017년에 BJA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앞의 논문과 이 논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포폴을 2시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지속 주입했을 때의 모형의 퍼포먼스를 비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3에서 11세의 15에서 40kg의 소아 21명이었습니다. 프로포폴은 kg당 1.5에서 2mg 단회 정주된 후에 수술 동안 시간당 4에서 14mg per kg의 속도로 지속 정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맥혈을 채취해서 측정된 약물의 혈중 농도와 모형으로 계산된 약물의 혈중 농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545분까지 긴 시간 동안 프로포폴을 지속 정주하였을 때는 쇼트 모형이나 슈틀러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모형들의 퍼포먼스를 비교한 두 연구의 결과에서는 쇼트 모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럼 실제 임상에서도 쇼트 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펀메드에서 소아에서 프로포폴 TCI로 주입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림처럼 쿼리를 적용하였고 최근 10년간 발표된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RCT가 10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중 중국에서 개발된 모형, 새롭게 개발된 PKPD 모형을 적용한 논문을 제외하고 나니 카타리아 모형을 적용한 논문이 2개, 페디퓨저를 적용한 논문이 2개였습니다. 그리고 소아 마취를 많이 하시는 서울대 교수님께 여쭤보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펌프의 문제로 카타리아 모형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타리아 모형과 페디퓨저의 퍼포먼스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펀메드에 그림과 같이 쿼리를 적용하였더니 17개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 페디퓨저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카타리아 모형과 관련된 논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압살롬의 논문입니다. 2003년도에 BJA에 발표되었고 압살롬은 카디악 서저리,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을 받는 소아 29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소아의 나이는 1에서 15세, 몸무게는 5에서 53kg이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수술을 하는 동안 페디퓨저 시스템으로 5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로 목표 혈장 농도 조절 주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맥혈을 채취하여 얻은 약물의 혈장 농도와 페디퓨저 모형으로 계산된 약물의 혈장 농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압살롬은 페디퓨저의 퍼포먼스는 업셋터블하였고 다른 모형, 페디아트릭 마쉬 모형이나 쇼트 모형과 비교했을 때에도 뒤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논문은 2014년 아나제지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스콜리오시스로 수술을 받는 20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나이는 9에서 17세, 몸무게는 5에서 95kg이었고 프로포폴은 페디퓨저 모형이나 마쉬 모형으로 주입되었습니다. 페디퓨저 모형의 리미트는 91kg 미만, 마쉬 모형의 리미트는 16세 이상이라 이 기준을 벗어나는 16세 이하의 61kg 이상의 소아는 의사의 재량으로 모양을 선택하여 프로포폴을 주입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PK 모형의 퍼포먼스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된 약물의 혈장 농도가 모양으로 계산된 혈장 농도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소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포폴 TCI 모형도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만든 긴 모델입니다. 3세 이하의 소아에서 모양의 안정과 효능이 후양적 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2세 이하의 소아에서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을 진행하였고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모형을 구동할 수 있는 펌프의 문제로 실제 임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아에서도 목표 효과처 농도 조절 주입을 할 수 있도록 PK-PD 모형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아를 대상으로 한 PK-PD 모형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PK 모형과는 다르게 프로포폴의 약동학을 이구행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모형이 가장 좋은지 고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모형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강의 제목과 비슷한 2010년에 Pediatric Anesthesia에 발표된 리뷰 아티클의 결론을 인용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모형을 사용하든지 비스와 같은 파마코다이나믹 피드백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소아의 혈압, 심박수 같은 클리니컬 사인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